법무부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첫 질인데요. 지금 4시 반이 돼서 첫 질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정치적인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도 총선 뒤로 시기를 잡을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걸 해야지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 반발을 이런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원래 따로 들었고 따로 잠깐 그 얘기했고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주변에 강조해온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쯤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이 창원으로 왔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때 그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됩니다. 큰 사회적인 우리 이권 사업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 여사 뭐 야기하고 다니는 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 공직 비서관실에서 왔는데 나 뭔지도 모르 누군지도 몰라. 장관님, 검찰의 명운이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운이 달렸다고 하는 부분에 쉽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또 우리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여권의 인사시고 지금 여당의 고위당직자시다 보니까 아마 그 발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막중함을 의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언제 감옥 가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암기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허위 학력 의혹, 경력 의혹, 수상 이력 의혹으로 사과하셨던 거는 아마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관저 공사 21g 관련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의혹과 관련된 것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들, 또 공공지구 택지개발 관련된 의혹들, 임성원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된 의혹들, 또 당무 개입, 인사 개입, 이번에 이제 공천 개입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돼.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대통령 여사에게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고. 윤 후보 때 자택 수시 방문해서 정부 인수위 자리 제안받았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사실 이 정도 발언들 수위라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현저히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행사하셔서 이건 좀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수사 좀 즉각해라라고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선 그래도 검사들께서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으리라고 두 후배 검사들을 믿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불기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게 참 이미 거의 촉법 여사라고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이 수사 결과 보고서는 다 보셨죠? 뭐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다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디올백 받을 때 남편에게 어떤 직무를 관련해서 주는 걸까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신문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발맞춰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답변하거든요.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변을 뭐 짜거나 미리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과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이렇게 검찰의 신문 내용과 일치하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논리를 그대로 물어봤을까요?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포함해서 그 불기소 이후에 최아브라함,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이 더 문제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건 이제 진짜 그래서 이제 최재형 목사도 본인도 청탁을 실제로 하려고 했고 의사가 있었고 본인도 기소를 원한다,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이제 스스로 거의 양심 고백하듯이까지 그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예, 그렇죠.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예.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밝혀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날카롭게 송고 질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날카롭게 송고 질문했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검사는 통일 TV 같은 경우 명품백을 주고 난 후 터진 일이라며 쌍방의 인식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질문합니다. 보통 수사할 때는 나는 그런 인식이 김건희 여사에게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명품백 주고 난 이후 터진 일이기 때문에 이 청탁의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나요? 조사 과정에서 그 수사 부분에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언론 보도하고 뭐 나중에 처리하고 난 뒤에 보거나 이래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최아브라함이라는 뭐 이분이 본인이 그런 말을 여러 번 뱉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근데 싶습니다. 단정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취조 차원에서 오히려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죄송하지만 들고요. 의원님께서는 그 불장을 보셨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꼭 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는 없어도 직무 관련성만 있어도 처벌받고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를 보면 청탁금지법 판단하겠다고 예시를 들고 있으나 사실상 뇌물죄 예시를 쓴 게 아니냐. 많은 법조인들이 네. 많은 검사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이 직무 플러스 대가성을 합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직무 관련성 따로 있고 그 대가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무 관련성은 직무 플러스 대가성 두 가지 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아브라함, 일단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예, 상황에 뭐 죄송합니다. 시간 어떤 관계- 사유로 그런지는 시간 모르겠는데 관계상 그 수사- 부분을 계속 수사 결과 본인이 보고서 보시고 나서 예,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본인이 한번 부인해 하겠습니다. 왔던 안 것으로. 보셨다고 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보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인사정보관리단 예. 민정수석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대체하는 업무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그대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 예산과 민정수석실이 생기고 나서의 예산은 변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원이나 하는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생기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도 저희들이 똑같이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하고 민정수석실을 또 하는 건가요?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객관적인 팩트 확인을 전부 다 저희들 인사검증단에서 하고 그 자료를 뭐 민정 그 인사 담당하는 쪽으로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자료를 합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희진 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문체부 후배 차관 남편 잘 계세요? 크게 얘기를 해야 속기록이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때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부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홍길동다워야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도다워야 돼. 그런데 난장판이나 하고 다니고 말썽이나 생기면은 그걸 홍길동이라고 부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값을 하고 다녀야 돼요. 장관. 예. 김대남 행정관. 누구 행정관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 지금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 많이 발전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 몰라?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건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다는 윤석열 말이지. 대통령의 행정관이에요. 자, 그분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한다. 이걸 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일 아침 패스TV 봉지욱 기자가 보도하는데요. 진실은 뭐냐?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보증보험 SGI 감사가 됐느냐? 3억짜리 감사가 됐느냐? 그런데 그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권력 십상시처럼 대통령실의 젊은,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모, 배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김대남을 보낸 사람은 이분들보다도 더 젊은 그분들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원칙.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보고 안 받아요? 아닙니다. 지금 김대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차관은 알아요? 아니 저도 차관 온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기회가 없습니다. 검찰국장. 네, 저희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나랍니까? 대통령 행정관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고, 이 사람 나를 건들면은 한 달 내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하야한다. 이렇게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이 그랬으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라예요? 자, 저것 좀 띄워보세요. 어제 제가 법원 행정처에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챗GPT 4o 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입력시켜 보았습니다. 저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죠. 뭐 자기가 입력값을 준 대로 뭐 아니, 일을 제 했을 겁니다.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력하니까 챗GPT가 분석해서 답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예요. 내가 검사라면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말하겠다. 저 챗GPT 나쁜 놈 아니에요? 저렇게 왜 우리가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인데 홍길동답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존경하냐고요. 영부인 다워야 돼요. 챗GPT도 저렇게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 검토하고 해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저거 이제 챗GPT는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안 쓰네요. AI 새로운 도입이 안 하네요. 제가 아직 사건 처리를 하면서 챗GPT를 보고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리 가야잖아요. 미래가 거기 있는데 검찰만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명태균 씨 이게 말이 돼요? 검찰이 나 건들면은 한 달 내로 하야시킨다.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백주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특수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특별한 관계인데 그분이 명태균 씨를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교수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 김건희 네.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다니냐. 내가 최재형 씨 총리 추천했다. 여론조사 오늘 아침 CBS를 보니까는 어제까지 36번 했다고 하는데 CBS는 50번 했더라고요. 3억 6천만 원을 못 받고 또 다른 제보자는 내가 서울 가서 10억 받아온다. 20억 받아온다. 강혜경 씨 누구예요? 명태균 씨의 한국미래연구원 직원이었다가 김영선 씨 3억 6천만 원 대신에 공천 받으니까 거기 회계 책임자였다가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되니까 보좌관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 검찰에서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리할 겁니다. 나라가 절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냐고요.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은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이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거예요. 탄핵의 촛불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문지르고 있어요.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다. 잘하세요. 예. 김승원 간사님, 김승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두 분을 섞어가지고 얘기했네요. 예. 예. 저도 오후 5시에 첫 질의를 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관님, 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무혐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지는 못하고 주문도 저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언론 보도는 오보인가요? 아니 언론 보도가 오보가 아니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뭐죠? 그러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께서는 그러면 또 패싱을 당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가 오보 아니냐고 여쭤본 저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늦게 알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검찰총장과 지금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같은 기획통으로서 뭐 속칭 우리 법조인 사회, 검찰 사회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 계속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을 패싱하고 총장이 직접 민정수석과 의논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검찰총장이 그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품백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를 했고 이 명품백을 공매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공매로 처리해서 그 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한다. 맞습니까? 수사 결과 보고시에 그렇게
이것도 언론 보도에 있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건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 받은 명품백이 국가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대통령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하고 함부로 공매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타당해 보여서 저 의원님 그 예. 부분은 제출인 환부가 주된 처분이었을 건데 제출인 환부에서 제출인 받지 않을 때는 그런 환부된 물건을 이렇게 환가 처분하는 국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항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매를 할 예정이다. 그것도 오보란 얘기입니까? 오보가 아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이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매 처리한다는 건 오보죠.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공매로 해서 환가 처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라고 한 거니까 그대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항고 절차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품백과 함께 받은 고급 향수, 그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똑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양주는 지금 그러면 압수물이- 원본을 확보했습니까?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장관님, 그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증거물이고 분쟁물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신다는 게 지금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혹시 의혹을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 그러면 간결하게 답변을 예, 해주셔야죠. 불기소장에 어떻게 돼 있지? 불장 본 사람 없나? 그 가방만. 저희들 지금 불기소장을 저희들이 아직 못 봐서 그 모르겠는데 가방 부분은 지금 제출 환부 처분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압수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무혐의가 타당하다, 검찰의 결정이 그 정당하다는 물건의 존재 여부에 그런 따라서 말씀하실 수 법리적인 있습니까? 부분, 법리적인 직무 관련성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물건의 않습니까? 소비 여부도 중요하지요. 아니 물건이 예? 존재하느냐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거 반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주고 받았는 김건희 거- 여사께서 자기 그 행정관인가요 통해서 반환하라고 시켰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제가 파악하셔야 그 수로는 어떻게 그 됐고 부분은 화장품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장관님, 그 너무 아니 이건 의원- 굉장히 의원- 명품백 수사건은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 직무 관련성 판단에 그 물건을 안 받았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받았다고 주가 조작 하는데 사건 1차 주포 이름은 아십니까? 1차 주포 이름은 아십니까? 그다음에 이모라는 2차 사람, 주포. 이모라는 사람 예, 이름은 아십니까? 두 번째도 이모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 주포 이름도 모르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에서 국민을 대신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못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더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행위가 지금 우에 장관께서는 보면 다양한 압력이 될 장관께서는 수가 그래요 있어서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지 하는 않고 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건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관의 신념이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담당 검찰이 총장도 안 나오고 검찰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관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예. 이것도 지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 사건의 그 정확한 모르겠지만 주가가 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왜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야당에서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속 여러 가지 사건에 등장한 이모라는 사람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의원들께서 입법청문회 때 계속 주장하신 내용하고 이 언론에서 이종호 아니 실질적인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을 자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니까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고 국민적 요구가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상설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따박따박 간결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특검법이 위헌이라면서 그걸 300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걸 국민 앞에서 그걸 주장하시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건 내용을 지금 충분히 체화시키거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건 좀 거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아무튼 다음 저기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전두환 비자금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지금 이 법사위 현장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던 검사. 박성재 검사 아니었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어? 뭐라고? 네. 후배 검사 중에 저와 한글이 똑같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퇴직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보좌관이 예. 박성재 검사를 칭찬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수사를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중앙검사장 때 네. 전두환 압수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검사장으로서 그 추진 업무가 네. 추진되는 걸 뭐 보고를 받고 처리한 적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보좌관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죠? 예. 그 환수하고 뭐 수사하고 했던 언론을 건. 통해서 보통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는 정도 압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캐치플레이즈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 걸핏하면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소영 씨가 SNS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다. 그래서 본인은 담요 한 장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눈물 나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의 묘소를 보니까 500평이 넘어요. 보통 사람의 묘소인데 550평이 달하고 5년마다 묘역 사용료로는 7억 2,400만 원, 관리비 6,769만 원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묘는 아닌 거죠.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 때 기자회견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전 재산이 4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요 한 장 남기고 갔던 노태우 대통령 일가에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 문화센터에 147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센터에 5억을 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문서를 제보받았습니다. 이 확인서인데요. 확인서 띄워주세요. 이게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숨겨져 있더군요. 210억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업이 차명으로 보관했던 돈이 122억 이렇게 있습니다. 차명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개인들 여기에는 대통령 재직 시 근무했던 비서관 및 그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차명 계좌로 43억 원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33억이 이렇게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유한 현금으로 11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관님 이것은 뭐 금융실명법의 위반이고 이거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 거래를 적발해 가지고 이걸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 이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몰래 은닉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빨간 글씨로 다 보이죠. 이렇게 범법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저도 이 자료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항에 보면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은폐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개드린 거고 이게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거는 국세청 자료 그리고 검찰 진술서 이렇게 됐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러냅니다. 1분 더 넣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세에 문제가 있다면 뭐 그 부분에 과세가 되고 거기에 세금 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 포탈 뭐 그러면 무슨 뭐 기업을 하다가 세금 포탈 이런 게 아니고 숨겨놓은 재산이에요. 은닉한 재산이고 이 자체가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전액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법률 검토와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십시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실수를 하니까 아 역시 정청래도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질문하다가 실수를 해서 속기록에 좀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대남 수사가 아니라 김대남은 국민의힘에서 감찰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봉지욱 기자가 팩트TV가 아니라
뉴스타파 기자라는 것, 그리고 한국미래재단이 아니라 미래한국재단, 네. 그렇게 좀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이 자동적으로 기록됐을 것 같고 동명이인 박성재 검사가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한 걸로. 네. 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